봄을 맞아서 꽃 구경 다니는 분들 많으시죠? 올해는 기온 때문에 좀 일찍 핀 느낌이 있지만요. 뭐니 해도 봄꽃 구경의 대표 주자는 벚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벚꽃놀이 명소야 어느 도시에든 있지만 벚꽃으로 유명한 도시를 꼽자면 아마도 진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해는 군항제라는 이름으로 벚꽃 축제가 열리죠. 벚꽃을 보기 위해 진해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중 하나가 경화역입니다. 경화역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정작 운행하는 열차는 없는 아이러니한 기차역이기도 하죠. 원래는 기차가 운행했는데 2015년을 마지막으로 정규 여객 열차가 폐지되었습니다. 경화역이 있는 진해선도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오늘은 진해라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와 여기를 달린 수많은 기차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차라떼입니다. 진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경화역이나 여자천, 시내 곳곳에 피어있는 벚꽃이 떠오를 것이고 거기다가 하나를 더하자면 해군이 떠오를 겁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군항제는 말 그대로 해군이 주둔하는 군항을 배경으로 하는 축제이고 단어 자체로만 보면 꽃과 관련된 명칭은 아니죠. 해군으로 입대를 하신 분들이라면 진해와 관련된 기억이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육군으로 치자면 논산훈련소에 해당하는 해군의 입영부대인 해군교육사령부가 있고 또 해군사관학교도 여기 있기 때문에 모든 해군은 계급과 관계없이 진해에서 입대를 하게 되죠. 진해역 앞의 도로를 차로 달려보신 분들이라면 자꾸만 나타나는 회전교차로가 낯설게 느껴졌을 텐데요. 이건 회전교차로로 바꾼 게 아니라 진해라는 도시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있었던 로터리입니다. 진해는 1910년대에서 1920년대에 걸쳐 일본이 해군 부대를 주둔시키면서 조성한 도시이고요. 진해역과 해군 부대, 제황산에 둘러싸인 지역이 그 당시에 일제가 조선인들을 동쪽으로 쫓아내고 일본인들을 위한 시가지로 개발한 것이라고 해요. 진해역이나 진해 우체국 등 그 당시에 지은 건물들이 지금도 남아있죠. 광복이 이루어지면서 일본 해군이 철수하고 자연스레 대한민국 해군이 자리하게 됩니다. 일제의 진해 시가지 건설이 마무리되고 1926년에는 진해선 철도가 개통합니다. 창원역에서 갈라져서 현재로 치면 창원의 중심지인 상남역을 지나 성주사, 경화, 그리고 진해역이 설치되었죠. 벚꽃 명소인 여자천 남쪽에 진해역이 있는데 진해역은 이름 그대로 진해의 메인 철도역이지만 철길은 진해역에서 끝나지 않고 더 이어져 있습니다. 1961년에 개통한 이 철길은 해군 군부대 내부로 이어져 있고 부대 안에는 통해역이라는 이름의 기차역이 있습니다. 군인이나 부대 근무자, 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해 열차가 운행했었는데 이 때문에 진해선 통근 열차가 진해행이 아닌 통해행으로 운행하기도 했습니다. 통해행 열차가 운행하던 당시 일반인은 진해역에서 모두 하차해야 했고 현재도 통해역은 부대 내부라는 특성상 당연히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군항제 기간에는 부대를 일부 개방하고 있는데 이때 멀리서나마 통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진해역과 연결된 다양한 지선철도가 있는데 모두 화물열차용 선로이고 현재 열차는 거의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해선은 경부선의 지선으로 지어진 마산선, 즉 현재의 경전선에서 또다시 갈라져 나오는 지선으로 진해에서 창원역 또는 진해에서 마산역까지의 단거리 열차만 운행했습니다. 간선 노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큼 승객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었고 2000년대 초반에도 이미 적자가 심해 열차 운행을 중단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 정도는 아니었죠. 진해는 1920년대에 이미 군항과 함께 도시 조성이 완료되었고 인구가 적지 않아서 1955년에 이미 진해시로 독립할 정도였죠. 진해의 지형을 살펴보면 바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비가 용이한 요새에 해당하는 지형으로 군항의 입지로는 적합하겠지만 교통 측면에서 봤을 땐 하방이 장벽이다 보니 다른 도시로 넘어가기에는 어찌 보면 최악의 입지이죠. 지금이야 산을 관통하는 터널로 도로가 나 있지만 예전에는 안민고개 같은 높은 고개를 통해서만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해선 철도는 산을 터널로 관통하도록 놓여져 있어서 바로 창원으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동이 수월했죠. 하지만 진해선에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바로 창원이 본격적인 공업도시로 조성되면서부터였습니다. 현재의 창원시는 2010년에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세 도시를 합쳐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원래 진해선은 기존 창원시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상남동 지역으로 노선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는 용원역과 상남역이 있었는데 만약 철길이 그대로 있었다면 창원시까지 한복판을 지나서 이동 수요가 많을 법한 코스였죠.
하지만 창원이 도시로 개발되던 1970년대에서 80년대 당시에는 도시 성장을 위해 철길을 도시 외곽으로 내보내는 시대였고, 청주역과 전주역이 그랬듯이 창원의 철길 또한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1981년 진해선은 새로 조성된 창원시가지를 떠나 공업단지 너머로 이설됩니다. 그 후로 창원은 마산, 창원, 진해 중에 가장 큰 도시가 될 만큼 성장했지만 창원시가지와 멀어진 진해선은 접근성이 나빠져 그 수혜를 받지 못했죠. 그리고 새 지역을 잇는 터널과 도로 등이 확충되면서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진해선 철도는 경쟁력을 잃고 심각한 적자 노선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레일도 무작정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6년 그 전까지 마산, 창원, 진해 간에 제일 저렴한 통근 열차만 운행하던 구간에 새마을호가 운행하는 대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경부고속선이 1단계 구간인 서울에서 동대구 구간만 개통된 상태였고, 동대구 이남은 현재의 신경주, 울산, 경유 고속선이 아닌 밀양, 구포, 부산에 정차하는 기존 경부선을 경유하는 노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경전선 선로가 이설되기 전이어서 마산엔 KTX가 없었기 때문에 경남 최대 도시인 창원과 KTX 정차역인 동대구역 밀양역을 이어주는 일종의 셔틀을 운행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KTX를 탈 수 있게 했습니다. 동대구역 밀양역의 KTX 정차 시간과 새마을호 시간을 맞춰서 환승이 용이하게끔 계획하였고, 대구역까지 운행해서 대구 시내로 가는 수요까지 잡을 수 있었죠. 이 열차는 대구와 밀양 방향으로 가는 열차가 이미 있는 마산역 대신에 장거리 열차가 존재하지 않던 진해선의 진해역에서 출발하였고, 이게 예상보다 호응이 좋아서 하루 2왕복이던 열차가 4왕복까지 늘어날 정도였습니다. 장거리 기차 노선이 없던 진해에는 가뭄의 단비 같은 열차였죠. 하지만 2010년 밀양에서 마산 간 경전선 신선이 개통되고 마산행 KTX가 운행을 시작하면서 몇 년간의 반짝 흥행은 끝이 나고 맙니다. KTX를 갈아탈 필요가 없어졌으니 KTX 환승용으로 만들어진 새마을호는 승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코레일은 진해선 열차를 예전과 동일한 마산, 진해 구간에 무궁화호로 환원시켰다가 예전처럼 승객이 없어서 텅텅 비어다녔죠. 결국 2015년에 무궁화호마저 폐지되면서 진해선의 정규 여객 영업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 후로 임시열차를 운행한 적은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아예 여객 영업을 하지 않죠. 진해선에 무궁화호가 운행하던 당시 평상시에는 열차가 텅텅 비어서 다녔지만 벚꽃 축제 기간만큼은 예외였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진해로 들어오는 도로는 꽉 막혀 있는데 기차길은 도로 정체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니 벚꽃 축제 기간 한정으로 전 열차가 매진되곤 했다고 해요. 코레일에서도 상충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임시열차를 운행한 적도 있었지만 승강장은 물론 선로까지 사람이 가득 찬 경화역에서 인파를 통제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죠. 결국 나중에는 정규 영업열차와 임시열차 모두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고, 경화역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기관차와 새마을호 객실 2량을 갖다 놓아서 기차역 분위기를 내는 지금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차라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